우연히 아내 가방을 열어본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짝이는 네모난 포장지에 수상한 물건이 있길래 꺼내보니 다름 아닌 콘돔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나 몰래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이미 오래전에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작은 바늘을 들고 포장지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해가 짧아진 저녁 6시.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남편 민주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테크 부장인 민준에게 하루의 고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시간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되는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서자 아내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평일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 완벽한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보, 내 카드 좀 갖다 줄래? 가방 안에 지갑 있을 거야. 주방에서 물기 묻은 손을 털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어디에 있다고 했지? 민준이 아내의 검은색 가죽 가방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지갑 안쪽에 있을 거야. 다의 용돈 좀 보내주려고. 민주는 서연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내 서연의 지갑을 뒤적이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서연은 가계부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었고 민주는 그런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해 왔기 때문에 사소한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찾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니 평소보다 훨씬 두툼한 느낌의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용카드와 각종 포인트 카드들 사이로 여러 장의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마트나 약국에서 받은 평범한 것들이었으나 민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내 중심가의 카페 영수증이 몇 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내가 언제 이런 곳에 갔지? 민주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영수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가 평소 자주 가던 동네의 친숙한 장소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이는 번화가에 위치한 세련된 카페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와 지지난주 오후 시간대에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아내가 시내에 특별히 볼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아내 서연은 민준에게 따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카드를 찾기 위해 지갑 안쪽 깊은 포켓으로 더 들어갔을 때 손끝에 작고 네모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처음엔 약이나 사탕 정도로 생각하고 무심하게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물건을 확인한 순간 민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반짝거리는 포장지에 그것은 다름 아닌 콘돔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에 들린 작은 포장지를 마치 현실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20년 넘게 자신이 전적으로 믿었던 아내의 지갑 속에서 저런 물건이 나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갑 안쪽 작은 포켓을 살펴보니 똑같은 포장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민주는 억눌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6회를 살면서 이런 종류의 배신을 겪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 서연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키며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왜 아내의 지갑에 저런 물건이 있을까? 언제부터 가지고 다닌 걸까? 그리고 누구와 사용하려고? 결혼 20년 동안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기에 딸 다혜가 태어난 후 민준은 정관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물건은 명백히 민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울면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고 어린 민준은 그때 느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집도 그런 일이.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는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카드 찾았어? 왜 이렇게 조용해? 서연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순간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억지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응, 잠깐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콘돔 2개를 다시 조심스럽게 지갑 포켓에 넣고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카드를 받아갔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갑을 뒤진 것을 눈치챘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혜한테 용돈 보내주려고. 얼마나 보내면 될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평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민준의 대답은 평소보다 건성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딸의 용돈이나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테지만 지금은 도무지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지갑 속에서 발견한 반짝이는 포장지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주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지만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흘러나오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이미 20년 전 아버지의 외도 장면과 방금 전 아내의 지갑 속에서 발견한 콘돔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지금 아내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으로 변하여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의혹의 실체를 어떻게든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발견한 콘돔 2개를 다시 지갑 속에 넣어두고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한 상태로 겨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서연의 움직임조차도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민준에게 서연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자 그의 삶의 평온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지갑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민준의 세계관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민준은 이미 정관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콘돔은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불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준은 외면할 수도 합리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서연이 상냥하게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식탁에 마주 앉았으나 도무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반찬을 권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민준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눌렀습니다. 오늘 어디 나갔다 왔어? 민준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응? 그냥 동네 마트만 다녀왔는데. 왜? 서연이 순수하게 되물었습니다. 민준은 아까 지갑에서 본 시내 중심가 카페 영수증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당신 외출이 잦아진 것 같아서. 민준의 말에 서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요즘 특별히 나갈 일도 없어. 다혜도 집에 없는데.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민준은 이미 아내의 모든 대답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한번 시작되자 아내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증거로 둔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서연이 평소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민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지만 요즘 서연은 틈만 나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근처로 다가갈 때면 서둘러 화면을 끄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행동도 여러 번 포착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가? 나 몰래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민준의 머릿속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진 서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자신이 중학생이던 그날 어머니가 아버지의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고 울부짖던 장면이 민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민준의 내면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그는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신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그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아.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해. 민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극도의 불안과 분노, 그리고 치졸한 복수심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지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지갑 안쪽 깊은 포켓에서 반짝이는 콘돔 2개를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건들이 정말로 자신 외에 누군가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바늘꽂이에 머물렀습니다. 이걸 사용한다면 그때는 정말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도덕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광기 어린 확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재봉용 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늘 끝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콘돔 포장지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눈에 띄게 손상되지 않도록 극도의 조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2개의 콘돔 중 하나를 집어들고 포장지의 귀퉁이가 아닌 중앙 부분에 바늘 끝을 가져갔습니다. 따끔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바늘이 포장지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멍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바늘로 같은 콘돔 포장지에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된 콘돔이 사용된다면 아내 서연의 불륜 행위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잠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곧 나를 기만한 아내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벌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콘돔이 사용되는 순간 아내는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만과 배신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민준만의 비뚤어진 덫이었습니다. 민주는 바늘로 구멍을 낸 콘돔과 나머지 하나의 콘돔을 다시 서연의 지갑 포켓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갑을 원래 있던 가방 위치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은 후 민주는 침대로 돌아와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콘돔의 바늘 구멍을 뚫던 순간의 감각과 아내의 숨소리,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수증이 오버랩되며 그의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만약 이 콘돔이 사용된다면 내 20년 결혼 생활은 끝이야. 민주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그 진실이 파국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 끝이 가족의 해체일까봐 공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내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여 이 끔찍한 덫에 아내가 스스로 걸려드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심의 늪에 빠진 민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리는 모습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렇게 평온하게 행동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야라고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어디 몸이 안 좋아?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서연이 커피 잔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좀 설쳤어. 민주는 애써 웃어 보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서연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평소보다 시간을 들여 옷을 고르는 모습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행동들이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어디 나갈 일 있어? 옷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은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기분 전환으로 마트나 다녀올까 해서. 왜?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주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지갑을 가방에 넣기 전 지갑 안쪽을 슬쩍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갑을 만진 것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심어놓은 덫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일까? 민준의 심장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회사 가볼게.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현관을 나섰지만 아내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문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배웅해 주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내가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민준의 머릿속은 아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가 집을 나선 후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내가 구멍을 뚫은 콘돔을 정말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는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동료인 오 부장이 민준의 심각한 안색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 부장,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계속 멍해 보이는데. 민주는 동료의 말에 자신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잠을 못 잤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와이프랑 문제라도 생긴 건가? 요즘 중년 부부들 이혼 소식 정말 많이 듣거든. 특히 여자들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갑자기 자유분방해진다고 하더라. 오 부장의 말은 민준의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에 민준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주방에서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민준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서둘러 전화를 끊는 모습이 민준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다의 친구 엄마. 별거 아니야.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무언가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이것저것 얘기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민준은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고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살짝 훔쳐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요즘 메시지가 많이 오네. 민준이 찔러보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자꾸 얘기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서연은 단체 채팅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부러 30분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보니 서연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괜찮아? 어제 말한 그 일 말인데. 민주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늦지 않으려면 정말로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민주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뭐하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전화했어? 별일 없지? 응, 집에 있어. 빨래 개고 있었어. 서연의 긴장된 목소리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한 느낌은 민준에게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민준은 서연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서연이 사용하던 은은한 향수와는 다른 좀 더 진하고 매혹적인 향이었습니다. 새 향수 샀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친구가 선물해줬어.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민준에게는 미리 준비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 평소보다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 서연은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지갑에서 봤던 시내 중심가 카페 영수증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정황들이 민준의 의심을 한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내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의 가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정성 들여 옷을 고르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치고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나 다녀올게. 저녁은 밖에서 먹으니까 혼자 먹어. 서연은 현관에서 인사를 건넸고 민주는 억지로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창문으로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빨랐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어디론가 급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진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서연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새로 산 듯한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백화점 화장품 코너 영수증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금액이 평소보다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 남자에게 받은 선물인가? 민주는 그 생각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의심의 구덩이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도록 서연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어질 때 미리 전화를 주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기별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나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눈치챌까봐 간신히 참았습니다. 9시 30분이 되어서야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친구들이 너무 오랜만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밝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밝음이 오히려 어색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왔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라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민주는 서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이 약간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외출할 때보다 향수 냄새는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다시 뿌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친구들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 민주는 더 자세히 따져 묻고 싶었지만 자신이 너무 궁색하게 느껴져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회사에서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우연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중년 여성들 외도가 정말 많다더라. 특히 40대가 제일 위험하대. 맞아. 남편 모르게 젊은 남자랑 만난다는 소문이 돌더라니까. 민주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내도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오 부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부장,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다. 정말 집에 무슨 일 있어? 민주는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는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주는 자신의 의심이 확신을 넘어 사실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주는 거리에서 아내 서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카페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밀하고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건물 뒤로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과 젊은 남자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야?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통제할 수 없는 격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민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분노가 민준의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카페로 뛰어들어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주는 숨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의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던 아내 서연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주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묻자 서연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집에서 쉬다가 마트 잠깐 다녀왔지. 서연의 대답을 듣는 순간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주가 넘도록 민주는 아내 서연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카페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있던 서연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불륜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준은 갑자기 취소된 회의 덕분에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서연이 정말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에 도착하여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으나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준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는 서연의 외출 구두가 그대로 있었고 평소 마트에 갈 때 신던 편한 신발만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서연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아,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마트에 있어.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해 보니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이 집에 돌아왔는데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마트에 있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습니다. 뭘 샀어? 오래 걸렸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 우유하고 빵 좀.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 서연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조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마트에서 누구 만났어?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그냥 혼자 있었어. 서연의 대답은 민준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민준은 점심시간에 일부러 집 근처를 지나가 봤는데 구름이 잔뜩 낀 날이라 거실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거실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평소 이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주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30분 정도 후에 서연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젊은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 두근거리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과 젊은 남자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젊은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고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이 민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것 봐.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민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목격한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 라고 물었고 응. 별일 없이 집에서 쉬었어. 라는 서연의 대답이 거짓말임을 확신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 만나러 가? 이번엔 어떤 친구?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 젊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돌아와 잠든 후 민주는 참을 수 없어 서연의 가방 속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구멍을 뚫어둔 콘돔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민주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콘돔이 한 개 없어졌습니다.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수증들이 몇 장 더 들어 있었는데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받은 것 같은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용했구나. 이제 확실해졌어.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출근하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내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 일찍 들어와. 민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혹시 아내가 먼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건가? 아니면 이혼을 요구하려는 건가? 민주는 결전을 예감하며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서연이 보낸 중요한 이야기 문자는 민준에게 일종의 최후 통첩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에서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고마워.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모든 것을 고백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 말해봐. 민준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다의 일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민주는 예상과 전혀 다른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고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 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혜? 다혜가 왜? 요즘 다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대학 생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나 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민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자신들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딸을 핑계로 대화를 회피하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다혜 불러서 같이 식사나 하자. 민주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준이 기대했던 진지한 고백이나 해명은 없었고 서연은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허탈함과 함께 딸을 핑계 삼아 모든 것을 숨기려는 아내에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 오후 민주는 또다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서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보니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설마 집에 그 남자를 데려왔단 말인가? 민준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걱정이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간절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뒤이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민준이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서연과 젊은 남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고 젊은 남자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뇌수를 타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작스러운 민준의 등장에 서연과 젊은 남자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젊은 남자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태호는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잠깐만, 너 누구야? 민준이 날카롭게 다그쳤습니다. 그냥 지인이에요. 서연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떤 지인인데 우리 집에까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단둘이서?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상담 좀 해달라고 했어. 당신한테 아직은 다혜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서연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을 집에까지 데려와서 둘이 앉아 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 믿을 수 없어.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젊은 남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주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서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오해?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둘이 앉아 있는 게 오해라고? 내가 지갑에서 콘돔을 본 것도 오해고 당신이 그 남자와 호텔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본 것도 오해란 말이야? 민주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날카로운 시선과 분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번 주말에 다혜가 오면 모든 걸 얘기할게. 제발 그때까지는 믿고 기다려줘. 서연은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 단단히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다혜와 함께 진실을 말하겠다는 말에 그는 이혼을 위한 마지막 회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내가 과연 아내를 저렇게까지 의심해도 되는 걸까? 하는 아주 작은 미안함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콘돔과 모텔 근처 영수증은 그 작은 이성마저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민준은 오직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이 모든 의심의 덫에 빠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 아내 서연의 시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2달 전 어느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딸 다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아빠 근처에 안 계시죠?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 아빠 몰래 이야기해야 할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빠는 거실에 계셔. 엄마는 지금 주방에 혼자 있어.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혜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임신이라니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을 뻔했습니다. 서연은 다혜에게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혹시 남자친구랑 그런 일이 있었니? 다혜는 울먹이며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남편 민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지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딸과 남자친구 모두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리면 안 돼. 다혜를 먼저 보호해야 해. 서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다혜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지만 다혜는 여전히 죄책감과 무지함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다혜의 남자친구 태호가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호는 진심으로 자신의 미숙함을 사과하고 다혜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태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서연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딸을 위해 희망가정 지원센터에 가서 젊은 세대를 위한 성교육 상담을 받았고 센터에서는 다양한 피임 방법과 함께 콘돔 몇 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이것을 딸 다혜에게 직접 건네기 어색하여 일단 자신의 지갑 포켓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 발견하고 오해했던 반짝이는 포장지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 이후로 태호는 다혜와의 관계나 미래에 대해 서연과 상의하고 싶어 했고 서연은 태호의 진정성을 믿고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태호와의 만남은 모두 다혜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상담이었고 민준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혜가 아버지에게 남자친구 태호를 소개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혜가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알면 상상하기도 싫어요라고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서연은 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불륜의 증거로 비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콘돔이 하나 사라진 것 또한 서연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 다혜에게 성교육 용품으로 건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의심을 눈치채고 괴로웠지만 딸의 비밀이 먼저라 모든 오해를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말에 다혜가 집에 오면 세 사람이 함께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민준의 분노와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과 희생이 오해를 낳아 가정을 파국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토요일 오후 딸 다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준, 서연, 다혜 세 사람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이것이 마지막 대화라고 생각하며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이제 다혜가 당신한테 직접 이야기할 거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요. 태우라고. 그런데 2달 전에 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봐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불륜이 아닌 딸의 임신 오해라는 예상치 못한 진실에 민준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어. 스트레스 때문이었지.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혜 남자친구 태호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혜를 보호하고 싶다고. 그동안 당신이 봤던 만남들은 모두 태호의 상담 요청 때문이었어. 다혜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할 용기가 아직 없어서 나도 모르게 비밀로 진행했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본 것들은 다혜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조언해주는 모습이었단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갑에 있던 그 콘돔은 뭐지? 서연과 다혜는 얼굴을 붉히며 콘돔의 진짜 용도를 설명했습니다. 그거 희망가정 지원센터에서 성교육 상담 받을 때 받은 거야. 다혜한테 건네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발견했던 거야. 모든 오해가 거짓말처럼 풀리는 순간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상과 의심 속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가 아닌 딸의 가장 큰 비밀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절절한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움과 회한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몰라. 민주는 진심으로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알겠어. 나도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가장 치졸한 행동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이 사용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숨겨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당신 지갑에서 그걸 발견했을 때 콘돔의 바늘로 구멍을 뚫었었어. 민준의 고백에 서연은 잠시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불륜으로 단정하고 그런 비열한 짓까지 했다는 사실에 서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준이 얼마나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하지만 다시는 혼자 상상하지 마. 우리 이제부터 모든 걸 대화로 풀자. 서연은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권위적인 아버지였는지 반성했고, 다혜는 아버지의 무서움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했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민준과 서연은 세 차례 가족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먼저 말하고 비난은 금지하며 사실 확인 후 판단하기라는 새로운 소통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다혜와 태호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고 민주는 태호를 정식으로 사위처럼 인정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급하게 아내를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20년간의 결혼 생활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가족을 더욱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